큰 변수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종 지역에 대한 주목도가 커졌다. 세종이라는 도시는 현재 인구가 40만 정도인데요. 그래서 멈춰 있습니다. 워낙에 갑자기 만들어진 대선판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선 뒤가 중요해요. 아마 청주공항은 경기도공항으로서 기능하게 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꼭 대선뿐 아니라 향후 5년, 10년 사이에 제가 사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에 대한 주목도는 커질 것이다. 지난 정권에 추진했던 250만 호 건설 계획이라든지 숨어있는 그린벨트 개발 계획들이 전부 무산됐죠. 그리고 유탄이 튀어서 현 서울시장께서 추진하시는 신통기획이니 모아 가로정비 이런 것도 사실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녹화 시점에서 지난 주말에 용산 아모레퍼시픽 뒤에 있는 예전 군부대 주변 마을을 다녀왔어요. 거기도 보니까 신통기획과 민간통합, 민간개발이 한참 추진 중이더라고요. 현재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방식의 공공개발이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분께서, 현 시장께서 대선에 안 나오시기로 하면서 좀 애매해졌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애매해졌다. 한편 약간 긍정적 요인이랄까 큰 변수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종 지역에 대한 주목도가 커졌다. 아마 세종이라는 도시는 현재 인구가 40만 정도인데요.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세종시라고 국회 세종분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실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세종이라는 도시는 정부가 더 가주면은 인구가 늘고 안 가주면은 인구가 멈춰버리는 도시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야 전부 다 어떻게든 세종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용산은 애매해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당장은 못 가지만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야 될 겁니다. S1 구역이라고 하는데 아마 최소한 인구 10만은 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래 늦어도 올해까지는 나와줬어야 되는 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들이에요. 이것들이 일단 지금 스톱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어도만 올해 말까지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얘기가 나오고 후보를 모집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정권이 바뀌고 하면 세종에 가 있는 정부기관들 도로 돌아올 거고 서울 경기로 1차 내려갔던 공공기관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공공기관들은 지방에 간다는 게 확정된 상태인 거예요. 더 가면 더 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경향입니다. 오히려 대선 뒤가 중요해요. 이거는 공약을 뭘 던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갑자기 만들어진 대선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랄까요? 도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쪽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나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미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세종, 나아가서 세종을 중심으로 한 청주, 대전, 대세청, 중부권 메가시티에 대한 주목도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청주공항, 서울 경기권과 청주공항을 이어주는 동남권 라인, 경기 동남권 라인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주공항은 원래 뭐냐면 70년대 행정수도 이전 계획 때부터 지금의 세종이 만들어진 미래의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기능을 하라고 만든 공항이에요. 요즘에 약간 주목해야 되는 게 청주 에어로폴리스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이 군용공항이에요. 군사공항. 그러다 보니까 민간 비행기 이착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활주로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마 경기 남부의 관문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이 기능하게 될 겁니다. 원래 이 기능은 수원공항의 군사공항인데 이 공항을 화성 쪽으로 내려보내면서 민군 통합공항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화성시의 반대에 따라서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청주공항은 경기도공항으로서 기능하게 될 거예요. 경기도 동남부 확장 강남에서 이 사람들이 인천이나 김포 가기 너무 멀거든요. 근데 청주가 가깝습니다. 이미 청주공항 이용객 현황을 보면 1위 이용객이 충청도가 아니라 경기도예요. 근데 더 편해질 겁니다. 그 핵심 기능을 담당할 것이 지금 중부나 제2중부 또는 세종부천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철도 계획인 건데 중부 내륙선도 포함해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와 세종, 청주, 대전이 맞물려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꼭 대선뿐 아니라 향후 5년, 10년 사이에 제가 사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워낙에 좀 트럼프 대통령의 행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보면은 조금만 세게 나오면 결국 없었던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 미국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강경파들의 마가파들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최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러시아까지도 아군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큰 전략인 겁니다. 결국은 미중 갈등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탈냉전 이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안미 경중이라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미래는 안 온다. 심지어 트럼프 하에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기 트럼프 때의 핵심 담당자들, 나바로 같은 사람이 말했던 것들, 또는 볼튼, 회고록들, 그 방에서 있었던 일, 또는 지난 바이든 대통령 때 몇 가지 중요한 코멘트들, 그리고 지금 2기까지 포함해서 한참 보시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라 자꾸 말을 퍼뜨려서 아침 방송, 본인이 보는 아침 방송에 나와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좀 걷어내시고 보시면은 사실은 대중 포위망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제가 이제 한국 도시 미래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책은 아닙니다만 동아시아 해양의 대륙이 맞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중 포위망, 그리고 그 최전방에 있는 한국이라는 구도의 변화는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는 관점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신냉전으로 왔다. 신냉전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 대 자유주의 진영의 대결이다. 다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가 좀 무섭습니다만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긴 몰라도 미국 중간선거 때 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봐요. 결국은 전통적인 자유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구도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과감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일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은 GTX-A의 북쪽 구간의 개통이었죠. 저 오늘 아침에도 이 녹화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GTX-A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빨간 버스를 타고 광역버스를 타고 분당에 왔습니다. 사실은 GTX-A가 완성이 됐었으면은 쓱 왔을 거예요. 성남역이나 구성역까지. 그리고 오는 버스에서 서울역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는 중에 광역버스 타면은 이게 경기도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뉴스가 뭐였냐면 GTX-A 북쪽 구간 개통된 지 3개월 됐는데 이용객이 500만 명을 돌파해서 벌써 남부 구간 이용객 전체를 넘어가 버렸다고. 많은 걸 상징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GTX 남부 지역은 의미 필요 없는 노선이에요, 정말은. 여기는 너무나 많은 광역버스가 있고 이 버스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버스 전용 차로로 갑니다. 그래서 본인 집에서 GTX-A를 타러 오는 데까지의 시간, 대심도 지하, GTX 이동, 다시 올라와서 삼성역에서 직장까지 가는 시간보다 집 앞에 있는 빨간 버스 타고 직장 가는 게 빠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북쪽 구간은 워낙 교통망이 부실하다 보니까 자유로 늘 막히거든요. 이거는 혁명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는 것은 대단히 늦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말하는 철도나 이런 교통망 시간표를 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마시라. 그 GTX-A 삼성역에 2025년에 내릴 거라는 희망적인 발표를 믿고 운정이나 장항동 요즘에 킨텍스 주변 집산분들이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볼 때는 5년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년 더 남았어요. 다만 30년대가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 가동할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사고죠. 신안산선 광명구역 집안 침하. 신안산선 참 중요한 노선인데 이번 공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번 사고가 언제 왕도올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걱정 요소가 많은 건데 30년대 초에는 좀 움직여주길 바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GTX-A가 분단된 상태에서도 남과 북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권, 특히 부산권에서 불만이 뭐냐면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철교 났으면 이미 개통했을 건데 굳이 지하화 시킨다고 했다가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2020년에. 그리고 5년째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는 분단된 상태에서 여기 싱크홀 났다고 가동 안 해주고 수도권이라고 완공 안 됐는데 가동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양쪽 개통해달라. 라는 압박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마산, 창원, 김해, 부산, 강서구까지 개통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건 이제 차별을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 들어왔다라고 하는 낙동강 쪽에 갔는데 그와 동시에 봤던 게 뭐냐면 사상 하단선이라는 지하철 공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2년 동안에 열 몇 번의 싱크홀이 났다고. 제가 간 그날도 2건이 싱크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하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은. 한국 사람들이 하도 지하화 신앙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철도 너무 싫은 거예요. 다 내려보내라고, 다 묻어버리라고 했던 영수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 명일동도 보면은 9호선 지하화 및 연장선 지하화 및 해종포천 지하고속도로잖아요. 막 건드려버린 거예요. 땅의 성질도 알지 못하고. 땅은 단단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하화하면 당장은 좋지만 30년 뒤, 20년 뒤에 몇 배로 결제 영수증이 돌아옵니다. 지하화는 사실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부터. 내 집 앞에 지하철이 지나길 바란다면 아마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차장들이 철도가 유행이 돼버려가지고 한때 트램 하다가 트램은 사실은 버스거든요. 버스는 사실 전차인데 트램은 지하철이 아닙니다. 철도가 아니에요. 자꾸 말장난 하시더라고요. 지하화를 입차로 가지고 지하화라 그러고 트램을 가지고 철도라 그러고. 근데 대전 같은 경우가
사실 모노레일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10여 년 전에 그늘 생기기 싫다고 지하화가 아니면 트램 해달라고 했다가 10년을 공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트램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호선은 이제 굴절버스를 놓겠다고. 대전 지하철인 도시철도인데 버스를 놓겠대요. 철도는 버스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좀 세게 말씀드리면 말장난을 하는 것인가라는, 이게 진짜 시민들이 이런 걸 좀 문제를 깨닫고 정확히 개념들을 파악하시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인 행정가들이 자꾸만 이렇게 좀 호도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대선 끝나고 나서 내년 지선까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제발 좀 그런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오늘 처음으로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서울, 강남, 강북 이런 곳들을 주로 다니게 되는데, 모처럼 확장 강남 영역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그래서 인터뷰 전에도 분당 서현지구 공공택지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곧 재건축, 재개발 움직임이 시작될 곳들에 대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실 저는 강남 이상으로 미래가 밝은 곳이 확장 강남이라 보기 때문에 이 확장 강남의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말보다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말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아마 여름이 끼어 있을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 조심하십시오. 좀 답사하다 보면 벌써 여름이에요. 건강 조심하시고 꼭 선글라스하고 양산 챙기십시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